말이 지하지 네 가구가 공동 하나씩 하나 쓰는 그런 집 살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가 2011년도거든요. 그때 이미 급여 소득보다 투자 소득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75억에 팔아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그렇게 수익이 좋은 상품은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가 뭔 것 같습니까? 가격이 올라갈 건데 매도인은 왜 팔까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실투자금 5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매각해서 8억 남았습니다. 보유기간 50일 정도 됐습니다. 직장인들이 대표님처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당장 내일 뭘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어볼게요. 상가 투자하려고 한다. 돈 얼마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만 깊이 하면은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마이크 한 번만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부동산 투자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 강의하고 있는 김종률입니다. 강남역에 김종률 아카데미 검색하시면 제가 나옵니다. 예, 거기 학원 원장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께 어떤 것 하나만큼은 꼭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알 수 있다. 별거 없는 사람도 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 인식을 가지고 꾸준히 하면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큰 부자는 어려워요.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는 그냥 이런 걸 일상화시켜서 한 10년 하면 될 수 있다. 그럼 뻔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오늘 제가 안성에 스타벅스 볼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들렀다가 그리고 또 그 옆에 평택에 세차장 공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현장 좀 점검하고 혹시 시간 내면요 상가 매매 나온 거 매물도 좀 보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강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일정이 많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는데. 저 제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땅을 최근에 매매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팔기회가 있었는데 못 팔았어요. 요즘에 금리 많이 오르니까 이 스타벅스 인기가 예전같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매가를 좀 내려야 되나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듣고 보통 수요일 목요일 중에 가는데 이번에는 제가 목요일날 못 가기 때문에 오늘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스타벅스 건물이 대표님 거예요? 예, 그렇죠. 뭐 제 혼자 산 건 아니고 같이 산 건데 이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건물주다 이러면 돈 되게 많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네. 전혀 안 그래요. 이제 물건 자체가 우량하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스타벅스 본부로부터 보증금 3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드는 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에 보는 꼬마 빌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도 더 큰 투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스타벅스가 땅을 한 3, 40억 사이에 사고 건축비가 한 15억 정도 들고 이런 게 보통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건축비가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제 원가는 훨씬 싸죠. 75억에 팔아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팔았어야 되나. 그 이후로 매수 문의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매수 문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항상 주인이 있을 때 얼른 팔아야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네요. 예, 주식하고 다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좋아요. 별 볼 일 없는 상가 있는 상태에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스타벅스를 유치한 거거든요. 그럼 유치한 그거 자체로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가지고 있는 동안에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월세 받다가 팔아야지 이랬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럼 대표님 여기 스타벅스에 들어간 투자금이 얼마 되시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10억 조금 넘는데 세입자 보증금 3억을 받았잖아요. 그걸 깎으면 또 그보다 더 줄죠. 그러면 10억 정도 들어간 투자금으로 75억의 매각 제안이 들어왔던 거예요? 예, 그 스타벅스 월세가 고정이 아니고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월세로 주는 거거든요. 매출이 이제 등락이 있으니까 이제 월세가 일정하진 않죠. 근데 어쨌든 그 식당하고 스타벅스에서 월세가 한 2천 몇백 나오고 부지 자체는 40억에 샀는데 일부는 스타벅스를 하고 일부는 식당에 있는 거죠. 근데 부지를 40억에 매입했는데 40억이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비만 사실 제 돈을 들여서 한 거나 마찬가지죠. 부지도 그러면 거의 전부 다 대출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70억에 팔면 20억 남는 거예요. 75억에 팔았으면 중개사 복비니 뭐니 다 빼고도 한 20억 남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익이 좋은 상품은 아닙니다. 지금 요 옆에 보면 펜스 쳐져 있죠. 우연히 지금 옆에 지나오는데 네네. 예. 여기에 보성동 종교용지를 투자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저 펜스 친 데가 용인 플랫폼시티라는 신도시 개발하는 데거든요. 저기에 14억 2천에 투자했던 땅이 있는데 은행 대출 7억 받고 매입을 했었고요. 보상을 72억 2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58억 남았죠. 4년 만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스타벅스 수익률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예. 그럼 대표님은 첫 투자는 어떤 걸로 하셨어요? 맨 첫 투자는 이제 아파트 분양권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팔아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제가 2005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나 그랬거든요. 그리고 2006년, 7년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살고 있던 집을 넓히지 않고 그걸 가지고 계속 투자를 했는데 그걸 참 잘한 것 같아요.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대표님은 조그만한 집에서 계속 사셨어요? 조그만 집이 아니고 완전히 다솜 놀이방 지하. 예, 거기 살았습니다. 아, 지하예요? 예, 그 단독주택의 지하인데 말이 지하지 네 가구가 공동 하나씩 하나 쓰는 그러니까 원룸이 지하로 네 개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집 살았었습니다. 그 제가 필명이 옥탑방 보보스인데 그때 지하방 살이할 때 그 옥탑방에 올라가서 보보스족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지었던 이름입니다. 그때 이제 재테크 카페 이런 데서 글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면 근육이 많이 생기잖아요. 부자 마인드 그런 것이 근육 길러지듯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투자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목돈을 깔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발판 삼아서 올라가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집을 넓히지 않고 계속 재투자를 했던 거죠. 그런 공부는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유통회사에서 부동산 점포개발이라는 독특한 업무를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2003년도에 경매책을 사서 공부하고 2004년부터 이제 공법 공부, 토지 공부 이런 거를 했었고 이게 보면 뭔가 대단히 뭔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극단적으로 절약을 해라. 4시간만 잡고 엄청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우연히 제 인생의 멘토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건물을 어떻게 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그날 저녁에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아, 나는 부자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그 선생님 해주신 말씀은 너무 감명이 깊었는데 저렇게 깊이 있게 해야 되는구나. 나는 저렇게까지 못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투자로 또는 사업으로 부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다 하면 긴 시간을 해야 되겠구나. 능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니까 극단적으로 아끼고 극단적으로 열심히 살고 이거 일주일 넘기면 못해요.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투자가 10년 차가 되고 20년 차가 되고 이러니까 아, 이제 내가 좀 많이 좋아졌구나. 특히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한 해 소득세를 1억 이상씩 냈거든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내지만 딱 그때부터 아, 내가 주변의 또래들보다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딱 그 순간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꾸준히 참고 오래 걸린다 절대 잊지 마시고 저 같은 강사들이 자기 수업 2달만 들으면 금방 부자 될 수 있고 획기적인 투자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아, 좀 노골적으로 말해서 사기입니다. 그 뻥입니다, 뻥. 가르쳐 주는 거는 맞는데 배워지지가 않아요. 몸에 익지가 않아요. 그거. 사기꾼이다라는 거에 대한 분별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사기치는 강사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과대 광고를 하는 유형.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수업료가 헛돈으로 나가게 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4주에 몇백만 원짜리 수업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단정적으로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주로 그런 물건들이 수강생의 더 실력 향상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고 물건을 추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사세요, 이거 낙찰 받으세요 이런 수업이거든요. 궁극적으로 내 실력이 올라가려면 물건 가지고 하는 수업보다도 이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 돈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정말 감옥 가야 될 그런 강사들도 대단히 많이 있죠. 한 번은 제가 어느 되게 큰 채널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상가 강의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 가본 곳이어가지고 그 학원 어떤 곳인가 하고 뒷조사를 해봤는데 와, 수강생 돈을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굉장히 이런저런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런 행태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를 좀 들여다보고 그쪽에 있는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완전 깜깜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싶고 강사로 좀 더 성공하고 싶지만 이런 데까지 해서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 했는데 그 학원이 최근에 추적 60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수강생들은 이제 뭐 정보 찾아가가지고 막
피켓 시위하고 있고 사람이 돈도 좋지만 그 이름에 그 똥칠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또 수강생들이 강사다 그러면 너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내 돈을 이렇게 확 불려줄 거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내 돈은 내가 불려야 됩니다. 피디님, 내가 물어볼게요. 부동산 투자가 뭔 것 같습니까? 앞으로 값이 올라가는 땅을 미리 알고 구매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게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건데 매도인은 왜 팔까요? 다른 더 좋은 땅을 사기 위해서 팔지 않을까 싶기도 그러면 파는 금액이 장내 금액에 반영되어서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잘 되려면 시장보다 똑똑해야 되고요. 매도인보다 똑똑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 중개사보다도 똑똑해야 돼요. 그게 되려면 지역을 첫 번째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뉴스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찾는 중간에 네. 뺏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도 지금 안성 가는 길인데 안성에 공도에 스타벅스 하나 있거든요. 그 부지가 주유소 부지였는데 매매가 30억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좀 깎아서 사고 싶어가지고 땅값 좀 깎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회사가 그냥 깎지 않고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스타벅스가 들어왔죠. 스타벅스 공도 DT인데 그리고 한 1년쯤 지났나? 2년쯤 지났나? 59억에 매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공사비 6, 7억이면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욕심이 과 있네 이러면서 대표님 제일 배 아픈 땅이 있나요 혹시? 있습니다. 그 화성시 우정읍 조합리에 경매 나온 사례가 있었는데 강제 경매였고 제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잔금 치를 수 있었는데 소유자가 좀 자기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경매 취하 동의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취하 동의를 하는 바람에 제 거가 안 됐죠. 근데 그 땅을 갖고 왔더라면 다세대 주택 같은 거 지어서 분양해가지고 수익을 제법 냈거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 업자한테 매각을 해서 차익을 제법 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낙찰받았던 금액이 5억대였거든요. 근데 기업은행에서 4억 대출을 해준다고 했었어요. 실투자 금액은 그리 크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주변 자체가 주거 환경으로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닌데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은 곳이에요. 이제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가지고 그 땅에 부동산을 시켜서 작업을 해봤어요. 그 땅 얼마면 팔겠냐.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10억에도 안 판다 이러는 거예요. 에라이. 그런 사례도 있었고. 예. 계속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오셨는데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한 개가 그건데 전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시지 예, 않는다고요? 예, 놀 거 다 놀고 남보다 조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아주 열심히 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강사들이 치열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수강생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왜냐하면 저부터 그렇게 할 의지가 없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떻게 하면 전교 1등이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전교 1등 공부법은 아주 상위권 학생한테 들이대야지 소화해낼 수 있는 거지 이 중위권 학생한테는 그거 못하거든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저는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가 열심히 사는 거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이 일이 재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이제 중위권들은 이렇게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중위권 학생의 성적 올리는 방법이 이 중위권에서 조금 올라갈 때 칭찬해주고 성취를 맛보게 해주고 그러면 또 재밌어요. 그럼 또 영어가 재밌으니까 또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심지어 제 과외집애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 들어가서 막 수학 좀 해. 아빠가 이런 얘기하면 꼭 영어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과외집에서 어떻게 한 거냐 이러더라고. 그 자꾸 이제 격려를 해주고 하고 싶게끔 만들고 꼭 영어가 올라가는 이제 그때부터 영어가 재밌는 거죠. 형규 잘 있나? 대표님이 들으셨던 그 칭찬과 격려는 어떤 거였어요? 저는 어릴 때 좀 부자 되고 싶은 욕심에 일찍부터 돈을 모았어요. 재테크 공부도 일찍 시작했고 군대 제대하기 전에 주식 투자 공부를 했었고 경제신문을 읽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에 좀 빨리 눈 떴고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청약저축을 가입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청약저축 가입해 놓으니까 29살 때 아파트 분양받게 되었고 계속 돈을 굴리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 과정에 쭉 생각해 보면 돈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아끼는 게 잘 됐었고요. 재테크 공부를 하니까 좋은 집보다 투자 자산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끼게 되거나 어떤 소비 순서가 바뀌거나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독하게 아껴라, 극단적으로 아껴라 좋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기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재테크 공부하면 진짜입니다.
땅 사고 싶지, 집 사고 싶지, 좋은 차 사고 싶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차, 이거 지금 볼까요? 이거 키로수 얼마 됐나? 14만 8,200km. 새 차 샀고 4년 좀 넘었거든요. 허고 달리고 답살 다니니까. 그럼 어디 지역까지 가세요? 저는 전국 돈 되는 땅이면 다 가죠. 얼마 전에 땅을 하나 팔았는데 그 땅은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그 땅 수익이 좋았죠. 이거 이야기하면 또 뭐 악플 달릴 거야 아마. 그런 게 실제로 있으면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5,000원 불려와라 아마. 제가 그 책에는 경매 사건 번호를 썼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란 걸 보여드리려고.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실투자금 5,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매각해서 8억 남았습니다. 보유기간 50일 정도 됐습니다. 2달 안 됐을 때 팔아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2달 만에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난 게 경매로 싸게 사셔서 그런 거예요? 경매에다가 NPL 효과도 있었고 낙찰가는 23억 4천이었는데 NPL 채권 매입이 18억이었어요. 그래서 5억 4천을 제가 배당을 다시 받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실투자금이 굉장히 적어진 건데 그 물건이 이제 동쪽에 도로가 접해 있는데 동쪽 도로의 접한 길이가 한 5.5m 정도 돼요. 근데 접한 길이가 6m가 돼야지 차량 30대 이상을 허가를 하고 교행이 되거든요. 9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접한 길이가 5.5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찰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가 지적도를 가만히 보니까 서쪽에 조그만 도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 도로로 진입하고 서쪽 도로 진출하는 허가를 받으면 되겠네. 목포시에 그걸 알아봤더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또 건축사 통해서도 더블 체크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 받았죠. 18억에 사서 50일 만에 26억 5천에 팔았으니까 많이 벌은 거잖아요. 많이 벌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잔금 치기 전에 31억 5천에 팔아라는 제안을 또 받은 거예요. 감정가 대비 10억 싸게 파는 거죠. 저는 산 사람이 잘 산 거예요. 억울해. NPL이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채권을 이렇게 싸게 사는 건가요? 그렇죠. 그 땅에 돈 받을 채권이 예를 들어서 한 30억이 있었다. 근데 은행에서 이제 경매가 유찰이 떠되면 이 은행 입장에서 부실 채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자산 유동화 회사에 매각을 해요. 그럼 자산 유동화 회사는 채권 상태를 보고 금액은 모르겠어요. 얼마에 사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계속 더 유찰되니까 유동화 회사에서 마음이 급했던 거죠. 그래서 싸게 팔게 되었고 저는 이제 또 목포 땅을 누가 사가겠냐. 18억이라도 나한테 넘겨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고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저는 30억 돈 받을 권리를 18억 주고 산 거죠. 23억 4천에 채권자로서 입찰해서 배당을 받고 쉽게 말하면 네, 그런 겁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지긴 하는데 어떤 것부터 좀 공부하면 또 좋을까요? 아무 공부나 하시고 오래 하셔라. 그리고 그런 모임에 반드시 나가셔라. 그리고 지금 주식이 되게 장이 좋잖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부동산 공부를 하셔라 라고 하고 싶어요. 훨씬 부동산이 승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프로들하고 싸우는 게임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은 맨 뒷단에 실수요자하고 싸우는 게임이거든요. 정부가 집값은 올라가는 거 막 잡으려고 하는데 주가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더 부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주식은 선택적으로 하는 거지만 부동산은 실수요자가 있는 거고, 그죠? 실수요자들한테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버리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속도로 IC가 개통한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어요? 뭐 공장이나 창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그 옆에 신도시가 하나 생겨요. 안에 있는 건물들이 많이 없어질 건데 그럼 신도시 예정지에 가보면 아파트나 빌라가 많냐? 아니에요. 공장 창고 되게 많아요. 김포 통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뭐 시간 지나면 공장 수요 늘어날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호재에 앞서서, 그러니까 공장 수요에 앞서서 사놓는다. 이게 토지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김포 통진에 제 땅 하나도 없습니다. 내 땅이 있는데 띄운다 할까봐 또 악플 달리거든요. 대표님 악플을 굉장히 많이 받아보셨나 보네요. 저는 악플 달리면 또 악댓글 답니다. 대표님은 보시면 아파트 vs 상가 이러면 상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뭐가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부동산이 몇 개 있더라. 15개 넘게 있거든요, 확실한 건. 근데 집은 아까 그거 하나밖에 없고 전부 다 상가 아니면 토지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라고 하면 아파트가 초보들이 하기 훨씬 좋죠. 주택 투자가 훨씬 쉬워요. 그런데 이제 명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집값이라는 것은 이제 한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어디 좋다 하더라도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고 오를 때 다 같이 오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상가랑 토지는 개별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 경기 되게 안 좋았잖아요. 저는 그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투자로 수익을 많이 냈었어요. 그때 뭐 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제가 그 평택 지제역 앞에 그 공장을
9억 5,800에 낙찰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 갖고 있다가 잔금 치고 8일 뒤에 팔았습니다. 잘 판 거 아닙니다. 그 뒤로 계속 올랐습니다. 그냥 돈 더 준다길래 냉큼 팔고 그냥 또 이걸로 또 다른 거 사자. 그 다음에 산 게 모텔도 하나 사고 저 서평택 가가지고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농지 사가지고 또 거기서 또 수익 내고 모텔도 월세 잘 받고 있다가 매각해서 또 수익 내고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파트들은 오르는데 상가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럼요. 예, 저라고 뭐 투자하는 것마다 다 잘 됐겠습니까? 저도 상처가 많습니다. 제가 뭐 카메라 앞이니까 뭐 잘 되는 것처럼 너스레 떨고 있지만 저라고 투자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손님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유튜브 출연하신다고 갑자기 선글라스 끼신 건가요? 아, 이 선글라스 아닙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거든요. 변색안경입니다. 이 외모에 뭐 선글라스 한다고 뭐. 대표님, 근데 여기는 어떻게 스타벅스까지 입점을 시키신 거예요? 이 스타벅스가 좋아하는 부지가 스타일이 있어요. 만 세대 이상의 배우 수요가 갖춰져 있고 이게 차량 트래픽 주동선인데 이런 데 좋아하거든요. 안성 구도심에서 이렇게 남안성 IC 가는 길이거든요. 토지를 한 500평 이상 되는 거. 그걸 이제 스타벅스가 선호하는 입지입니다. 스타벅스 입점지 안 넣었더니 스타벅스가 출점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지 계약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저는 스타벅스를 저렇게 건축을 해주고 임대를 하고 그런 거죠. 아, 입점을 먼저 제안을 하고 되면은 부지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된다고 확답은 아닌데 가능성이 높게 답변을 받는 거죠. 제가 이제 유통회사에서 부동산 정보 개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 하는 방법을 제가 아는 거죠. 그럼 스타벅스는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없나요? 아, 그 리스크는 늘 있죠. 근데 이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가 영업 부진으로 폐점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빵입니다. 오늘 이따가 또 부동산 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얘기들 하시나요? 아, 그 전에 매매 이야기 하던 데가 있었는데 잘 안 되니까 다른 부동산 한번 더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매입하려시는 분들은 스타벅스 그대로 예, 스타벅스 그대로. 여기 임대가 편하거든요. 매출 나오는 대로 그냥 월세 바로바로 보내주고 이러니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부자의 뭐 기준이 있을까요? 부자를 그냥 숫자로 막 좀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부자가 뭔데요? 이를 물어보면 뜬구름 잡기라 그럴까. 뭐 물건을 사고 싶을 때 가격표를 안 보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자에 대한 기준을 숫자로 명확히 해놔야 부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소득으로 하면 2억, 순자산으로 하면 30억. 이 부자다. 그 정도면은 이제 상위 1%좀 되거든요. 둘 중에 한 개만 달성해도 부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좀 다가가기 현실 가능성 있는 선으로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대표님은 그럼 언제 부자가 되신 건가요?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가 GS 리테일 그만둔 게 2011년도거든요. 그때 이미 급여 소득보다 투자 소득이 더 많았죠. 특히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경매 매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토지랑 상가 할 만한 것들이. 그래서 그때 오히려 저는 수익 내기가 꽤 괜찮았었습니다. 와, 근데 직장 다니시면서 하시려면 진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나서 생각하는 거 열심히 살았구나 이 생각도 드네. 회사 다닐 때 마지막 해에 제가 우수사원상을 받았거든요. 그 해에 제가 부동산 투자를 6건을 했어요. 어금니 깎여물고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재밌더라고요. 돈 버는 재미만큼 또 재밌는 게 없죠. 그러면 그 퇴직은 어떻게 이제 결심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직장 소득보다 투자 소득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회사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새끼 때문에 그만뒀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 다 그렇지 뭐. 맞잖아요. 그쵸. 직장인들이 대표님처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당장 내일 뭘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경제신문 같은 거 하나 정도는 보시고 요즘 커뮤니티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나서 같이 모임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재테크 공부, 투자 공부를 빨리 시작하셔라. 돈이 없는데요. 공부 깊이 하면요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PD님한테 물어볼게요. 상가 투자하려고 한다. 돈 얼마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한 1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제 돈 1,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투자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이자 내고 나서 135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예, 당진에 있는 유흥주점 낙찰 받은 사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시장보다 똑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시장에서 볼 때는 문 닫아놓고 유치권 있는 지방 유흥상가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부만 깊이 하면은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죠. 아까 오는 차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목포 땅 투자금 5천. 스타벅스 있는 자리가 제 거거든요. 요거도 좀 팔아질 수 있을까요? 부자 되고 싶다. 그러면 신용관리는 꼭 잘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